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오후 12시 15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3월 미국 FOM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모두가 예상했듯이 3월 금리는 동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확실성이 만연했느냐? 그것은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몰랐기 때문인데요. FOMC를 앞두면 늘 불확실성이 존재했으나 그래도 연준이 긴축통화 정책을 실시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기상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낮을 수도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만연했던 이유는 최근에 미국 CPI 등 인플레이션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은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파월이 정반대의 스탠스를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물론 균형적인 발언을 통해서 시장에게 섣불리 기대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적인 스탠스에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대목은 바로 두 가지만 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1월 CPI, PCE 수치는 상당히 높았지만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점이고요. 두 번째가 FOMC 3월 점도표에 따르면 2024년 올해 총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FOMC를 불과 며칠 남기고 일부 연준 위원이 연내 금리 인하가 3차례가 아닌 2차례 이하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정도로 시장에 근심을 남겼었는데요. FOMC에서 진행된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걷어내고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약 61,000 밑으로까지 하락했던 24시간 전 대비해서 약 8% 이상 상승을 보였고요. 타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비슷한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3월 FOMC가 끝났다고 해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61,000 지지대로 해서 다시 고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의 유입과 유출량에 따라서 고점에 다시 도달하느냐 혹은 조정기가 지속이 되느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에서 2.63억 달러 상당의 순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3일 연속 순유출이고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유출액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기관과 개인이 어느 시점을 다시 재투자의 시점으로 잡을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수요에 견인된 상승 영향이 크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의 공급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등 암호화폐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과거만큼 반감기로 인한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에게는 반감기가 중요한 요인인 것은 여전합니다. 비트코인을 앞두고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감기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할 텐데요. 채굴업자 관계자들에 의하면 채굴기 성능 상승으로 인해서 블록 생성 시간이 단축되고 해시레이트가 증가돼서 예측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를 오늘 4월 15일로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반감기 예측 시점이 4월 28일로 예상을 했었는데 13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미국 SEC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 역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고 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위원장직을 맡기 전에 비슷한 발언을 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SEC와 소송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왜 이런 말을 지금 시점에 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관련 서비스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거래소입니다. XRP를 상장 폐지한 시점에서도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늘 지지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만약 이더리움이 타격을 받게 되면 코인베이스에 가는 악영향의 크기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SEC가 이더리움 재단의 재무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SEC의 업계에 대한 이런 암호화폐 조사는 평범한 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SEC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이미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EC가 이더리움 재단 관련 재무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SEC가 심심해서가 아니라 리플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봐야 할 명분이 무엇인가 생겼다는 이야기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이그나시오 변호사는 이더리움이 증권이게 되면은 카르다노와 솔라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가 이더리움 재단과 카르다노 재단은 네트워크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토큰을 판매를 했고요. 둘째가 둘 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재단을 통해서 각자의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는 점이고, 세 번째, 둘 다 창립자와 재단의 토큰을 할당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네 번째, 두 재단 모두 토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과거처럼 비트코인과 같이 작업 증명을 유지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제는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변경되면서 크게 보면 과거 ICO를 진행했었고, 또 토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재단이 노력하고 있는 점, 또 투자자들은 토큰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SEC 의장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투자 계약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의 증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리플 XRP도 비슷한 논리를 펼쳐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다만 ICO를 진행한 것은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쟁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이더 게이트와 같은 비리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증, 즉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운영과 창립자들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 이더리움의 증권이냐 아니냐보다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더리움 재단과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5월 중에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에 대한 가능성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선물 ETF는 승인해졌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SEC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운영에 대한 의혹과 조사를 핑계를 대면 그 또한 말이 안 맞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리플에 대한 IPO, 기업 공개라든가 XRP ETF가 리플과 SEC 소송에 의해서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비록 이더리움이 XRP의 그런 과거 소송 처지와 동일한 처지가 될지 설마 그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는 않겠지만,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와 타인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틀란티스에 상장되었던 XRP가 이번에는 비트맥스에 상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XRP 레저에 브라질 통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런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FOMC 이후에 비트코인과 타 알트코인의 상승 분해는 못 따라가고 있는 XRP입니다. 아무래도 XRP는 여러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XRP만의 페이스가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 시간으로는 3월 22일이죠. 하루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SEC의 구제책 브리핑 제출이 있을 것이고, 또 대중에게는 3월 26일
일정 부분이 봉인된 상태에서 대중에게는 해당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이 시점이 XRP가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